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4회 토픽 2 읽기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는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9번과 10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풀어볼까요? 9번은 제3회 한마음 걷기 대회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우리 안내문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언제 해요? 누가 해요? 뭘 해요? 얼마예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요. 알려주는 문서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볼까요? 제3회 한마음 걷기 대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64회 이야기했어요. 이번이 토픽 시험 64번째예요. 그러니까 제3회는 1회 다음에 2회 다음에 3회, 4회, 5회, 6회.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세 번째예요. 말할 때 3회 말합니다. 그런데 대회나 시험을 이야기할 때 앞에 제를 붙여서 하나, 둘, 셋 말할 수 있어요. 계속 볼까요? 한마음 걷기 대회. 한 마음, 하나의 마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걸어요. 걷다, 대회를 말해요. 우리 걷다에 기 사용하면 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걷는 일하고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기를 사용해서 명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계획이나 나의 다짐, 나의 결정을 말할 때 기 사용해서 말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목표는 살 빼기야. 나의 목표는 열심히 공부하기야. 내년에는 여행하기를 목표로 돈을 모을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명사를 만들 때 기 붙이면 앞으로 할 계획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까요? 첫 번째 일시입니다. 2019년 9월 14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이네요. 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참가 대상이에요. 누가 참가할 수 있어요? 참가하는 사람, 대상자. 자, 참가하다는 영어로 participate 얘기하죠.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한이 없다. 제한이라는 뜻은 리밋이라는 뜻이에요. 자,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남자, 여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조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말할 때 제한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없음 이야기해요. 없다에 말하면 명사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명사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 형용사에 기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방법. 동사나 형용사에 음을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기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은 전체적인 주제나 내용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나의 계획이나 다짐, 어떤 것을 할 거야, 그리고 결정을 말할 때 기 사용해요. 앞으로 할 일들, 앞으로 할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동사, 형용사, 사용해서 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이미 한 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명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 은행에서 돈을 찾음.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명사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참가 대상은 제한이 없음까지 봤습니다. 다음 볼까요? 내용이에요. 무엇을 해요? 어떤 것을 해요? 시민공원부터 인주기념관까지 걸어요. 3.8km 걷기, 걸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예요? 시민공원. 도착해요? 인주기념관. 그 다음 볼까요? 참가비. 참가할 때 필요한 돈. 참가할 때 내야 하는 돈이 얼마예요? 무료예요. 프리, 공짜예요. 그러니까 참가 대상 누구나 할 수 있고 참가비도 무료네요. 그럼 다시 한번 안내문 읽어볼까요? 2019년 9월 14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요. 참가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모두가 참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공원부터 인주기념관까지 3.8km를 걸을 거예요. 참가할 때 내야 하는 돈, 참가비는 없어요. 무료예요. 공짜예요.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이 대회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다? 아니요. 3회, 세 번째 열리는 대회예요. 2번. 이 대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요. 모두 참가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답은 2번이네요. 3번.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아니요. 무료예요. 공짜예요. 4번. 이 대회의 출발 장소는 인주기념관이다? 아니요. 출발 장소는 시민공원이에요. 도착 장소는 인주기념관이에요. 그래서 9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10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은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알면 좋은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정리해 봤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조사 기간, 어디에서 누가 조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방송국에서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방송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조사 대상이에요. 한국방송국에서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고등학생 희망 직업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조사한 결과 1위, 2위, 3위, 4위, 5위 있어요. 무엇으로 나타나다, 무엇으로 조사되다, 1위를 차지하다, 2위를 차지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래프 문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08년과 2018년 1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 거예요. 조사 기관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은 알 수 있어요. 조사 대상은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희망 직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어요. 2008년에는 1위가 교사, 2위가 회사원, 3위가 공무원, 4위가 간호사, 5위가 개인 사업자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1위가 교사, 2위가 간호사, 3위가 건축가, 4위가 공무원, 5위가 군인 바뀌었어요. 그런데 1위는 같아요. 교사 같아요. 간호사는 2008년에서 4위였는데 2018년에는 2위로 바뀌었어요.
간호사의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3위. 2008년에 공무원이 3위였는데 2018년에는 4위로 바뀌었어요. 공무원의 인기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2008년에는 없었어요. 2018년에는 건축가라는 직업이 3위를 차지했어요. 2008년에는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2018년에는 3위를 차지했어요. 자, 5위 볼까요? 2008년에는 개인 사업가가 5위였다면 2018년에는 군인이 5위, 다시 새로운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개인 사업자는 없어졌네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1위 순위의 직업이 바뀌었다. 아니요. 교사 1위 같아요. 2번, 공무원은 순위의 변화가 없었다. 자, 2008년에는 3위였었는데 2018년에는 4위로 바뀌었어요. 3번, 군인이 새롭게 5위 안에 들었다. 네, 맞아요. 새롭게, 다시, new, 새로워요. 새롭게 순위 5위 안에 들었어요. 답은 3번이네요. 4번도 볼까요? 간호사는 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아니요. 간호사는 2008년에 4위였는데 2018년에 2위로 순위가 올랐다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순위가 오르다, 순위가 떨어지다 말할 수 있어요. 오르다는 높아지다 이야기하고 떨어지다는 낮아지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제가 그래프 문제 읽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조사 기관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방송이라고 할까요? 한국방송에서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08년에는 1위가 교사, 2위는 회사원, 3위는 공무원, 4위는 간호사, 5위는 개인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1위가 교사, 2위는 간호사, 3위는 건축가, 4위는 공무원, 5위는 군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직업이 2008년과 2018년 교사로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간호사가 4위였다면 2018년에 2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3위였던 공무원은 2018년에 4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2위였던 회사원은 2018년에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5위였던 개인 사업가도 2018년에는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군인이라는 직업이 5위로 새롭게 순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읽을 수 있겠네요. 다음 주에는 11번과 12번의 문제를 이어서 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